쨍그랑 부엌 바닥에 유리컵이 깨졌습니다. 영자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건너편에서는 남편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할까요? 뭘 그만해. 밥 다 먹었으면 충동이나 내와 가지. 예순의 영자 씨가 35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으로 꺼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신문만 계속 바라보며 무심하게 말했죠. 그 말투는 늘 그랬습니다. 감정도 질문도 없는 말투.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반복되는 말들. 영자 씨는 드디어 30년간 묻어두었던 진심을 꺼냅니다. 나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요. 그제야 남편이 신문을 내렸습니다. 잠깐 영자 씨를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비웃음이었습니다. 갈 데라도 있어? 영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애들한테 한번 물어봐. 엄마가 환갑 이혼한다 하면 뭐라 할지. 잠깐의 정적. 그리고 마지막 말. 미쳤다고 하겠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은 언제부터 내 것이 아니었을까? 오늘 이야기는 60세에 이혼을 결심한 한 여자가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많은 분들이 가슴이 먹먹해졌다고 말하는 한 여자의 인생 반전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인생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며칠 전 영자 씨는 이미 자식들에게 말을 꺼냈었습니다. 딸, 서윤의 집, 식탁 위에는 와인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농담이지? 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 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하지만 딸이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체면도 좀 생각해줘. 잠깐의 침묵. 회사에서 알면 어떻게 되겠어. 옆에 있던 아들도 말을 보탰습니다. 나 이번에 승진 앞두고 있어. 집안 시끄럽게 안 하면 안 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영자 씨는 처음 알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엄마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떠받치는 기둥 같은 존재라는 걸. 기둥은 아프면 안 되고 떠나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 씨는 평소처럼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이 움직입니다. 손마디가 휘어 있었습니다. 찬물에 쌀을 씻을 때마다 관절이 옥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국이 왜 이리신 겁냐? 신문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성의가 너무 없는 거 아냐? 영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 오늘 나가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를 나가? 법원 갈 거예요. 신문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웃었습니다. 가봐. 어차피 못할 거니까. 그날 오후, 영자 씨의 손에는 장바구니 대신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법원 앞 벤치,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사람들이 뭐라 할까?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때 머릿속에 어떤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영자야, 마치 누군가 부르는 것처럼 너 한 번이라도 너로 살아본 적 있니? 영자 씨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원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짧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35년의 결혼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다리가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 종이 한 장에 내 평생을 다 썼을까?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영자 씨 앞에 멈췄습니다.
낯선 구두, 그리고 한 남자의 목소리. 누나, 영자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눈빛이었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영자, 누나 맞죠? 영자 씨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막 35년 결혼을 끝낸 사람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영자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민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영자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세요? 남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영자 씨는 통화를 하며 멀어졌습니다. 남자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누나, 아직도 그대로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이후 영자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넘기는 소리도 불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몸에 밴 습관 때문일까요? 밥을 차리다가도 괜히 두 사람 몫을 만들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영자 씨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안 해도 된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자 씨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동네 작은 꽃집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봄날 꽃집. 크지 않은 가게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고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는 곳. 영자 씨는 그곳에서 시든 잎을 따고 물을 주고 꽃을 정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꽃 냄새를 맡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이 천천히 풀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만 되면 어김없이 한 남자가 꽃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립니다. 남자는 항상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장미 한 다발을 샀습니다. 오늘도 장미가 참 좋네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닮아서 그런가 봐요. 영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저 꽃을 포장하는 영자 씨의 손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골 손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꽃을 사가면서도 누군가에게 선물할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냥 꽃을 사서 들고 나갈 뿐이었습니다. 그 일이 몇 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꽃을 건네받으며 말했습니다. 영자 누나, 순간 영자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나, 요즘 누가 그렇게 부를까요? 영자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기억 못하세요? 영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고향집 앞에 큰 은행나무 있었잖아요. 거기서 누나가 저한테 사탕 줬었는데 영자 씨의 눈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진우예요. 누나 졸졸 따라다니던 꼬마.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향마을 은행나무 아래 자기를 따라다니던 코올리게 소년. 세상에, 영자 씨가 놀라 말했습니다. 진우? 남자가 웃었습니다. 네, 그 진우 맞아요. 영자 씨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소년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남자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누나 기억하세요? 저 성공해서 돌아오면 누나한테 제일 예쁜 꽃 사준다고 했던 거. 영자 씨가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런 걸 아직도 기억해? 진우가 말했습니다.
전 30년 동안 기억했는데요. 그 말에 영자 씨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 내일 저녁 저랑 같이 밥 드실래요? 영자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60년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꽃집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사람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꽃집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눈이 진우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이 나이에 남자 만나고 다닐 때야? 꽃집 안에 있던 손님들도 모두 시선을 돌렸습니다. 영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민수야, 너 어떻게 여기? 그 말은 칼처럼 꽃집 안을 갈랐습니다. 영자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야,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데 그 말에 영자 씨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 아버지가 병원에? 민수는 비웃었습니다. 그래! 엄마 덕분에 쓰러지셨어. 순간, 영자 씨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엄마 찾고 있어. 당장 병원으로 와. 하지만 그때 조용히 듣고 있던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민수가 짜증스럽게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뭔데? 진우는 차분했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누나한테. 민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나! 누나라 부르니까 뭐라도 되는 줄 알아? 그리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꼬셔서 돈 뜯어내려고? 그 말에 꽃집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만하세요.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당신 뭔데 끼어들어? 그 순간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지금 엄마가 뭘 하는지 알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생겼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진 말. 이혼도 모자라서 연하남이야. 그 말은 영자 씨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꽃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상태 안 좋으니까 당장 병원으로 와. 그리고 진우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 접근하지 마. 문이 쾅 닫혔습니다. 잠시 후 꽃집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자 씨는 의자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가 왜 미안해요? 하지만 영자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남편이 병원에 있다잖아. 잠깐의 침묵. 그리고 영자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가야겠지.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영자 씨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리 가족 일이야.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꽃집 문을 나서며 영자 씨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자신이 듣게 될 말이 35년 결혼보다 더 잔인할 거라는 걸. 병실 문 앞 문틈 사이로 아들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라.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엄마 성격에 병원비 가져오라 하면 금방 올 거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 그 돈으로 사업 좀 돌리면 돼. 영자 씨의 손에서 들고 있던 가방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의 숨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또 말했습니다. 내 엄마 평생 나한테 쩔쩔매던 여자야. 영자 씨의 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자신이 믿었던 것들이 순간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혼한다고 난리치더니 결국 다시 기어들어오겠지. 아들이 웃었습니다. 엄마 성격 알잖아. 아버지 아프다는데 모른 척 못하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영자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이 차분해졌습니다. 35년 동안 굽어있던 어깨가 천천히 펴졌습니다. 그리고 영자 씨는 경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영자 씨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제 왔어? 영자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나왔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돈 얘기 더 해봐.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과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영자 씨의 눈은 이전에 그들이 알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35년 동안 참고 살던 여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꽃집 권리금이 얼마라고?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당신 오해한 거야. 하지만 영자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오해 안 하고 살게.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며 영자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 그리고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하지만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영자 씨는 또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비를 맞으며 병원 앞에 서 있는 남자. 바로 진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영자 씨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이 시작됩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밖에는 이미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우산도 없이 그대로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35년 그 긴 세월 동안 남편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존재였다는 것을.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영자 씨가 돌아봤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여기서 뭐 하세요? 영자 씨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진우야, 다 들었어. 잠깐의 침묵. 병실에서 다 들었어. 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살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아직도 몰랐나 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알고도 모른 척 했나 봐. 그 말을 하는 순간 영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린 것처럼. 나 왜 그렇게 살았을까? 진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영자 씨 머리 위로 올려주었습니다. 누나,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영자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누나 인생, 저 사람들한테 더 이상 주지 마세요. 잠깐의 침묵. 그리고 영자 씨는 처음으로 진우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마치 60년 동안 참고 있던 눈물이 한 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그 순간 멀리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길 건너편. 우산을 쓰고 서 있는 여자. 딸, 서윤이었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영자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 사진! 스마트폰 화면을 들어 보였습니다. 빗속에서 진우에게 기대 울고 있는 영자 씨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랑 변호사한테 보내면 잠깐의 침묵. 엄마 꽤 곤란해질 텐데. 영자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윤아. 하지만 딸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와. 그리고 아버지한테 사과해. 잠깐의 정적. 그럼 이 사진 없던 일로 해줄게.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영자 씨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아까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용했지만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왜 내가 35년을 그렇게 살았는지. 하지만 딸도, 아들도, 남편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날 이후 영자 씨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녀가 준비하고 있는 마지막 반격을. 며칠 후 아침입니다. 꽃집 앞에는 낯선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가 문을 열려고 할 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어머니, 돌아보니 아들 민수와 딸 서윤, 그리고 전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은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좋게 말할 때 병원으로 같이 가요.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상태 안 좋으세요. 그리고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사진이었습니다. 빗속에서 진우에게 기대 울고 있는 영자 씨의 모습. 딸이 말했습니다. 이 사진 아버지 변호사한테 보내면 이혼 소송에서 엄마 불리해질 거예요. 영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 사람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35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얼굴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늦기 전에 돌아와. 이 나이에 뭐 하겠다고 그래. 영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법대로 하려고. 아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영자 씨는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가사노동 가치 산정 자료야. 35년 동안 내가 한 일. 돈으로 계산해봤어. 세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자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도박 빚 기록도 같이 넣었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자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 나도 제대로 할 거야. 이제 더 이상 당신들한테 이용당하면서 안 살아.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자 씨는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엄마, 오늘부로 사표 낸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나를 묶어두는 거. 이제 안 할 거야. 며칠 뒤 영자 씨는 꽃집을 정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꽃집 앞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나,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겠어요? 영자 씨가 웃었습니다. 후회. 내 평생 가장 후회되는 건 이 문을 30년 전에 못 나간 거야. 차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차는 천천히 골목을 떠났습니다. 1년 후,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 작은 작업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캔버스 앞에 서 있는 사람, 영자 씨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꽃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꽃을 그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순에 시작한 그림, 사람들은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의 그림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화사한 색들이 가득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누나, 진우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영자 씨가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 환갑에 이혼한 여자, 인생 망했다고. 영자 씨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나는 지금 태어나서 제일 잘 살고 있어.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시들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꽃은 화분이 아니라 토양을 바꾸면 다시 핍니다. 그리고 당신의 봄은 나이가 아니라 결심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60에 시작된 인생의 봄.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